안녕하세요. 온라인 한의사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허리협착증, 맨발로 걸어라. 자, 허리협착증 많은 분들 고통받고 계시죠? 물리치료를 받아봐도, 침을 맞아도, 주사를 맞아도, 시술을 해도, 심지어 수술을 해도 잘 낫지 않는 게 허리협착증입니다. 이처럼 치료가 어렵지만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허리협착증, 과연 좋은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맨발 걷기가 허리협착증에 매우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공원에 가보면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매우 많으세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전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맨발 걷기는 허리협착증에 매우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마디로 한의원에서 침치료라든가 한약치료를 하고 있고요. 저는 동국대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을 다녔는데 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과연 침치료 외에도 또 병원 외에도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질병을 관리하고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도대체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연구를 했고 제가 지금 진료 활동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척추관절 의료기기 회사를 창업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다니면서 여러 의료 직군의 사람들과 많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병원 안에서만 보고 있는 도대체 의료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 거냐.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필드에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열린 자세로 많이 토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방해외의료봉사단 부단장을 하면서 해외에도 정말 많은 협착증 환자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척추관절 도침치료가 정답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 안에는 허리협착증에 대한 극복 방법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허리협착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약보보다는 식보, 식보보다는 행보. 이것은 동의보감에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약을 통해서 몸을 보강하기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보강해라. 음식을 통해서 보강하는 것보다는 행보, 걸어서 보강하는 것이 좋다. 동의보감에는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허리디스크 환자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은 허리디스크 환자들이 많아진 이유가 우리가 걷지 않아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걷게 되면 골반의 균형이 맞게 되고 걸으면서 척추의 근육들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죠. 의자에 앉아있다 보면 허리의 근육이 약해지고 디스크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허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걷는 것은 척추관절에 매우 중요한데요. 동의보감에서는 걷는 것이 음식보다도 약보다도 더 좋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동창 박사님의 맨발 걷기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맨발 걷기의 효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맨발 걷기는 발의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땅을 디딜 때보다 맨발로 땅을 디딜 때 다리 쪽에 힘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의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 주고요. 발에 있는 고유 감각이 살아나게 합니다. 또 발의 다양한 자극점을 지압해 주는데요. 발에는 장기들이 우리의 온몸이 다 담겨 있다 그러죠. 그래서 발을 지압하게 되면 온몸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활성산소, 노화와 관련된 활성산소를 중화하게 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근데 땅을 통해서 음전하가 들어오게 되면 이 활성산소, 이 양전하를 땅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전하가 중화를 시키게 돼서 노화를 방지한다.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이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또 에너지 대사 핵심 산물인 ATP 생성을 촉진해서 우리 몸을 활력 있는 몸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피곤한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매우 활력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 코티솔이 나오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척추관절 질환, 만성염증, 암, 치매 여러 질병과도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코티솔의 분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게 맨발 걷기랍니다. 자, 이것만 들어도 맨발 걷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런데 허리협착증 환자들은 이거 외에도 맨발 걷기를 꼭 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요, 발바닥 아치에 스프링 효과가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 발의 아치예요. 우리가 레츠그 아치라고 그래요. 발 안쪽을 보면 이렇게 볼록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 요족, 까치발이라고 그러고 너무 많이 내려오면 평발이라고 그래요. 적당한 아치를 형성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발이 아치를 형성하는 이유는 이렇게 아치를 형성할 때 체중을 최대로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맨발로 걷게 되면 어때요? 아치가 펴졌다 줄어들었다 펴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 스프링 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발을 단련시키고 온몸에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신발에 밑에다가 이렇게
깔창이 받쳐져 있는 신발을 신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스프링 운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되죠. 스프링 운동 안 하면서 뭐가 사라져요? 발 관절 자체를 중심으로 척추 관절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발의 펌핑 효과가 사라지면서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맨발 걷기는 스프링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발바닥 같이 혈액 펌핑 효과. 이 스프링 효과를 통해서 혈액이 전신적으로 도는 이 혈액 펌핑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맨발 걷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발가락의 꺽쇠 효과인데요. 자, 우리가 신발을 신게 되면 발가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꽉 조여져 있죠. 근데 맨발로 걷게 되면 발가락이 펴져 있죠. 발가락이 펴져서 지탱하면서 발가락으로 다시 몸을 끌어들이는, 발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몸을 다시 체중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이 발가락의 꺽쇠 효과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세 가지 다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가 척추 관절이 강화되고 온몸의 혈액순환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허리협착증은 뭐라 그랬죠? 허리협착증은 좁아진 척추도 문제지만 이 척추로부터 척추가 막혀있기 때문에 온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다리 저림, 발바닥 감각 이상, 오래 걷지 못하는 간헐성 파행 등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허리협착증의 관건은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는 스프링 효과, 혈액 펌핑 효과, 꺽쇠 효과를 통해서 발부터 해서 온몸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맨발 걷기는 협착증에 특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발 걷기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맨발로 우리가 걷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맨발로 걸어요, 우리가. 자, 그냥 맨발로 걸을 수 있겠죠. 타박타박 맨발로 걸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발 뒤꿈치를 대고 맨발로 걸을 수 있어요. 즉, 발 앞꿈치는 세우고 발 뒤꿈치로만 또 맨발로 걸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까치발로. 이번에는 발 뒤꿈치를 떼고 발 앞꿈치로만 맨발로 걸을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발 뒤꿈치를 대고 맨발로 걸으면 발 뒤꿈치는 이 발에서 발에 우리 몸이 온몸이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발 뒤꿈치는 골반을 상징해요. 골반. 그래서 발 뒤꿈치를 대고 맨발로 걷는 걸 많이 하면 골반이 강화된다. 골반이 강화되기 때문에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잘 시켜줄 수 있다. 자, 까치발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아까 무슨 효과라 그랬죠? 꺽쇠 효과. 꺽쇠 효과를 통해서 또 우리 몸의 전신의 혈액순환 작용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동의보감에 있는 방법인데요. 좌우 발들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좌우의 발을 무릎 높이까지 드는 거예요. 발을 무릎 높이까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좌우 발을 한 번씩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릎 높이까지 발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 발 들어 올리고. 근데 이때 용천혈을 땅에 닿게 합니다. 용천혈. 용천혈 어디 있어요? 발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발을 위에도 들어 올리고 뒤꿈치도 들어 올리면서 발을 이렇게 땅에 닿게 하면서 한 발씩 들어 올렸다 놔줬다 들어 올렸다 놓았다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허리협착증 환자가 맨발로 걸을 때는 물론 그냥 맨발로 걷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는 발 뒤꿈치를 대고 맨발로 걸어보기도 하고 또 까치발로 맨발로 걸어보기도 하고 용천혈을 땅에 닿게 한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좌우 발을 높이 들어봐라. 이런 운동도 함께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 맨발 걷기가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발 신발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맨발 걷기 하려고 해도 맨발 걷기 할 데가 없어. 장소. 사람들이 쳐다봐요. 부끄러워요. 시선. 자, 날씨가 흐려졌어요. 날씨에 제약을 받는 것이 맨발 걷기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기가 어렵죠.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해도.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 맨발 신발입니다. 맨발 신발. 이 맨발 신발은 맨발과 비슷한 느낌을 느끼도록 이 밑창이 얇아요. 그래서 땅에 지면이 자극되는, 지면이 느껴지는, 그걸 통해서 지압되고 자극되는 효과가 있고요. 앞에 보시면 발볼이 넓죠. 그래서 발가락이 꽉 조이는 게 아니에요. 발가락이 펴져 있으면서 아까 꺽쇠 효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내치가 아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이 그냥 땅에 닿았다가 스프링 효과라 그랬죠. 아까 아치가 있으면서 펴졌다가 다시 아치가 됐다가 이럴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접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 신발을 신고 이 전기 테스트를 해보면 저항값이 0이 돼요. 왜? 땅하고 접지가 돼가지고. 일반 신발을 신으면 저항값이 나옵니다. 이 안에 접지선이 있어서 땅하고 접지가 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죠? 땅에 있는 음전하가 올라와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맨발 걷기의 물리적 효과, 또 맨발 걷기의 전기적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맨발 신발인데요. 맨발 신발을 신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평상시에 마음껏 맨발 걷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맨발 신발 어디서 구매해야 되냐? 제로닥터스 쇼핑몰에 준비해 놨으니까 구매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으니까 편하게 구매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맨발 걷기가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맨발 걷기를 할 것인지, 맨발 걷기가 어렵다면 맨발 신발이라고 하는 대안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허리 협착증 절대 병원만으로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허리 협착증은 생활 속의 관리가 꼭 필요한 질병입니다. 자, 맨발 걷기를 통해 허리 협착증 꼭 극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